등을 질 것 같은 삶의 무게라는데 물덩이를 지고 하염없이 걷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485강입니다. 오늘은 장군 부자에 관련된 5개짜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장군 부자입니다. 장군 부자는 장군이죠. 장군이라는 것은 오목한 질그릇을 말합니다. 이 장군 부자는 나도자와 입 벌릴 감자로 구성된 그런 모양입니다. 장군이란 것은 배가 불룩하고 목이 좁은 아가리가 있는 질그릇을 말합니다. 이 장군 부자는 나도자와 입 벌릴 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도자는 낯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장군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 벌릴 감자는 위로 크게 입 벌린 모양으로서 항아리나 또는 양동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 부자가 표현하는 그 장군은 술이나 간장을 담는 용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액체가 쏟아지지 않도록 뚜껑과 용기를 함께 표현한 그런 글자가 장군 부자입니다. 장군이라는 것은 이런 항아리입니다. 주둥이가 좁은 이런 항아리를 장군이라 하는 것이죠. 이 장군 부자는 이런 모양을 표현한 글자인데 나도자는 뚜껑과 주둥이를 표현하는 것이고 입 벌릴 감자는 아래의 큰 항아리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주둥이는 좁고 중간은 넓고 아래가 좁은 이런 모양이죠. 술이나 간장 같은 액체를 담는 용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액체가 쏟아지지 않도록 뚜껑과 용기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글자가 장군 부자인 것이죠. 이런 장군 부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이지러질 결자입니다. 이지러질 결자는 이지러지다는 그런 뜻이죠. 이지러지다는 것은 한쪽 귓둥이가 떨어져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이지러질 결자는 장군 부자와 터놓을 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장군 부자는 장군을 의미합니다. 오목한 질그릇이죠. 터놓을 쾌자는 터놓다는 뜻으로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지러질 결자는 장군이 터져서 이지러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그릇의 한쪽이 깨지면 이지러진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오목한 질그릇인 장군이 한쪽에 깨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지러지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이지러진다고 합니다. 작은 부분이 깨지면 이렇게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모양이 이지러질 결자로서 장군이 터져서 이지러진다는 표현입니다. 질그릇의 한쪽이 깨지면 이지러진다는 게 이지러질 결자의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결격사유라는 말이 있죠. 결격사유는 일정한 자격을 얻는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치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는 일 따위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이죠. 또한 결석이라고 할 때나 결함이라 할 때도 이지러질 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항아리 항자입니다. 항아리 항자는 항아리를 의미하지요. 이 항아리 항자는 장군 부자와 움직일 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장군 부자는 장군을 의미하지요. 오목한 질그릇입니다. 움직일 공자는 움직이다는 뜻도 있고 장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항자는 장군보다 움직임이 나은 것이 항아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아리는 질그릇 중에서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아리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군이죠. 이 장군에 비해서 항아리는 입구가 크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움직임이 편한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항아리 항자입니다. 항아리 항자는 장군보다 움직임이 나은 것이 항아리라는 표현으로서 항아리는 질그릇 중에서 사용이 편리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부항이라는 말이 있죠. 부항은 단지에 불을 넣어서 공기를 희박하게 만든 다음 부스럼 있는 자리에 붙여서 고름이나 독혈을 빨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는 그런 단지를 부항이라는 것이죠. 한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죠. 또 어항이라고 할 때나 수항이라 할 때도 항아리 항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항이라는 것은 술항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군 부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질그릇 도자입니다. 질그릇 도자는 질그릇을 의미하지요. 독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 도자는 언덕부자와 쌀포자와 장군 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언덕부자는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쌀포자는 싸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장군 부자는 장군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질그릇 도자는 장군을 감싸서 언덕 같은 가마에 넣는 것이 질그릇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마에 넣은 질그릇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죠. 질그릇을 만들 때 가마에 넣어서 굽는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질그릇 도자입니다. 이런 가마가 있다 치면 이 가마를 언덕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마의 모양이 언덕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마가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질그릇을 감싸고 있죠. 그 모양을 쌀포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독일을 장군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도자는 장군을 감싸서 언덕 같은 가마에 넣는 것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으로서 가마에 넣은 질그릇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동견와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견와개는 흙으로 구워 만든 개와
기와로 만든 닭이란 뜻으로서 유무만 훌륭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도공이라고 할 때나 도치되었다 할 때도 길그릇 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 자는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는 흔들다는 뜻이 있죠. 이 흔들 요자는 손수변의 가로자와 장군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하지만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롤자는 달을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을 의미합니다. 음육자의 대용이죠. 또 장군부자는 장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들 요자는 장군의 몸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흔들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군을 들고 이동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흔들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아리를 들고 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약간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어항 같은 것입니다. 어항을 물고기가 들어있는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물고기도 흔들리죠. 그 안에 있는 물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는 장군의 몸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흔들린다는 표현으로서 장군을 들고 이동하면 그 안에 내용물도 흔들린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권상묘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상묘목은 나무에 오르라고 하고서 밑에서 흔들어 떨어뜨린다는 뜻으로서 남을 부추겨 놓고 낭패를 보도록 방해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동요한다고 할 때, 요람이라고 할 때도 흔들 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군부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보배보자입니다. 보배보자는 보배를 의미하지요. 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보자는 진면자와 임금왕자와 장군부자와 조개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면자는 집을 의미하고 임금왕자는 왕을 말합니다. 장군부자는 장군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개표자는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보자는 집에 왕같은 장군 안에 있는 재물이 보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게 여기는 작은 항아리에 담긴 폐물들이 보배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몹시 소중하게 여기는 항아리를 신주단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신주단지 같은 항아리 안에 어떤 폐물을 넣게 되면 그 폐물이 바로 보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보배보자는 집에 왕같은 장관 안에 재물이 보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 항아리를 왕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 안에 재물을 넣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보배인 것이죠. 보배보자는 신주단지같이 귀하게 여기는 항아리 안에 있는 폐물이 보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요즘에는 귀한 폐물이 있다고 항아리 안에 넣어놓지는 않죠. 금고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은행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금고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항아리 안에 넣어서 귀하게 보관했었습니다. 신주단지 같은 것이죠. 보배보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집에 있는 왕같은 장군 안에 있는 그 재물이 보배라는 설명으로서 신주단지 안에 있는 폐물들이 보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팔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팔부채는 중국 요리 중에 하나로서 8가지 귀한 재료로 만든 요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석이라고 할 때나 보자라고 할 때도 보배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485강으로서 장군 부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